아버지의 마지막 거짓말. 늦가을의 햇살이 마루 끝을 천천히 훑쳤다. 낡은 고무신을 반쯤 벗은 채 햇볕이 닿는 자리를 찾아 의자를 옮기는 노인. 등에 스며드는 온기가 뼛속까지 닿는 듯했다. 78. 이제 몸이 계절을 먼저 느낀다. 마당 한편의 감나무는 여전히 주황빛 열매를 매달고 있었다. 올해는 유난히 감이 많이 열렸다. 노인은 감나무를 바라보다 문득 생각한다. 이것이 마지막 가을일지도 모른다고. 지난달 대학병원에서 받은 진단서가 서랍 깊숙이 숨겨져 있었다. 췌장암 사기, 예상 여명 3개월에서 6개월. 조심스러운 의사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돈다. 가족분들과 상의하시고. 하지만 노인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혼자 버스를 타고 돌아오는 길, 창밖 풍경이 유난히 선명했다. 정어르신, 도시락 왔어요. 부드러운 목소리에 노인은 고개를 돌렸다. 젊은 사회복지사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28, 3년째 이 마을을 돌보고 있다. 왔나, 혜진아? 네, 오늘은 호박죽이에요. 소화 잘 되실 거예요. 도시락을 꺼내며 젊은 여성은 노인의 얼굴을 살폈다. 요즘 부쩍 여위신 것 같았다. 밥도 전보다 덜 드시고 눈빛도 어딘가 멀어 보였다. 어르신, 요즘 어디 불편하신 데 없으세요? 얼굴색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변만 쬐면 괜찮아. 노인은 호박죽 한 숟가락을 떴다.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삼키는 게 조금 힘들었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젊은 여성이 가만히 지켜보다 물었다. 어르신, 저 오늘 봉사자 교육에서 숙제 받았어요. 어르신들께 여쭤보라고요. 무슨 숙제?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일이 뭔지, 그리고 다시 살 수 있다면 뭘 하고 싶으신지요. 노인은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질문이 가슴에 꽂혔다. 후회. 그 단어만으로도 30년 전 기억이 밀려왔다. 후회라 많지. 어떤 게요? 젊을 때 말이다. 난 돈이랑 출세에만 미쳤었어. 아내가 아프다고 해도 회사 일이 먼저였고 아들이 울어도 귀찮다고만 했지. 노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아내가 47에 세상 떠났을 때 난 장례식장에서도 업무 전화를 받았어. 그때 16살이던 아들이 울면서 소리쳤지. 아빠는 엄마보다 회사가 더 중요해? 난 대답 못했어. 사실이었으니까. 젊은 여성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 후로 아들은 나를 멀리했어. 대학도 미국으로 갔고 졸업하고도 안 돌아왔지. 지금은 LA에서 산다더군. 15년째 얼굴도 못 봤어. 연락은 하세요? 명절 때 짧은 문자만. 건강하세요. 그게 다야. 내가 그렇게 키웠으니 당연한 거겠지. 침묵이 흘렀다. 멀리서 까치가 울었다. 어르신, 혹시 아드님께 먼저 연락해 보시는 건 어때요? 이젠 늦었어. 그 애도 이젠 40이 넘었을 텐데. 아비 없이도 잘 살고 있겠지. 노인은 창밖을 바라봤다. 가마나가 바람에 흔들리다 툭 떨어졌다. 둔탁한 소리가 마당에 퍼졌다. 그래도 늦지 않았어요. 살아계신 동안은요.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이미 늦었다. 자신에게 남은 시간은 너무 짧다. 저녁 무렵 젊은 여성이 돌아가고 혼자 남은 노인은 서랍에서 진단서를 꺼냈다.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쳤다. 췌장암. 두 글자가 눈을 찔렀다. 오래된 앨범을 꺼낸다. 아내와 어린아들이 웃고 있는 사진. 유원지에서 찍은 것이었다. 그날도 자신은 카메라 뒤에만 있었다. 함께 웃지 못했다. 미안하다, 민수야. 아빠가 너무 늦게 깨달았구나. 노인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져 사진 위에 번졌다. 밤이 깊었다.
별이 유난히 많이 보이는 밤이었다. 노인은 마루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다. 이 가을이 마지막이라면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돈도 없고 명예도 없다. 그저 후회와 미안함만 가득한 늙은이일 뿐. 노인은 결심했다. 남은 시간 동안 진짜 삶을 살아보기로.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의미 있게. 다음 날 아침 전화를 건다. 혜진아, 너 시간 있으면 나 좀 도와줄 수 있겠나? 네,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내가 편지를 좀 쓰고 싶은데 내가 받아 적어주면 안 될까? 물론이죠. 누구한테 쓰시려고요? 노인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내 아들한테 15년 만에 처음으로. 전화기 너머로 작은 탄성이 들렸다. 정말요? 좋아요, 어르신. 제가 꼭 도와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노인은 감나무를 바라봤다. 바람이 불었다. 잎사귀들이 흔들렸다. 이제 시작이다. 늦었지만 그래도 시작은 해야 한다. 마지막 가을이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깊어지고 있었다. 이틀 후 노트북을 든 젊은 여성이 찾아왔다. 노인은 마루에 앉아 머릿속으로 수백 번 연습한 말들을 꺼내기 시작했다. 민수야. 첫 마디부터 목이 메었다. 젊은 여성이 조용히 기다렸다. 민수야, 아빠다. 15년 동안 연락 한 번 제대로 못해서 미안하다. 사실 아빠는 너한테 할 말이 없었어. 뭐라 변명해도 아빠가 잘못한 게 너무 많았으니까. 노인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내 엄마가 아팠을 때 아빠는 옆에 없었지. 내가 학교에서 상 받았을 때도, 내가 처음 자전거 탔을 때도 아빠는 늘 회사에만 있었어. 돈을 벌면 행복해질 줄 알았거든. 근데 그게 아니더라. 타이핑하던 손이 멈췄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민수야, 아빠는 이제 늙었어. 머리도 다 새고 혼자 걷기도 힘들 때가 있어. 근데 가장 힘든 건 내가 없다는 거야. 아빠 곁에 내가 없다는 게 제일 아프더라. 노인은 잠시 말을 멈추고 물을 마셨다. 손이 떨렸다. 아빠가 바라는 건 없어. 그냥 마지막으로 한 번만 내 얼굴 보고 싶다. 내가 잘 살고 있는지 행복한지 확인하고 싶어. 그것만 보면 아빠는 편하게 눈 감을 수 있을 것 같아. 젊은 여성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르신, 이거 정말 보내실 거예요? 아니.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이건 보내면 안 돼. 민수한테 부담 주기 싫어. 그 애는 이미 자기 인생을 살고 있을 텐데 늙은 아비가 감상에 젖어서 연락하면 짐이 될 거야. 그럼 왜 쓰세요? 마음의 정리지. 말하지 못했던 것들을 글로라도 남기면 조금은 후회가 덜할 것 같아서. 젊은 여성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편지를 다 쓰고 노인은 봉투에 넣어 서랍 깊숙이 넣었다. 혜진아, 내가 죽으면 이 편지를 민수한테 보내줘. 그때는 부담이 안 될 테니까. 어르신, 무슨 말씀을. 괜찮아. 사람은 언젠가 다 가는 거잖아. 난 그냥 조금 일찍 가는 것뿐이야. 젊은 여성은 노인의 눈을 보고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농담 같은 말투였지만 눈빛은 진지했다. 어르신, 혹시 어디 아프세요? 병원 가보셨어요? 아니, 괜찮아. 늙으면 다 아픈 거지. 그날 밤 젊은 여성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노인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다. 뭔가 숨기고 계신 것 같았다. 다음 날 보건소에 전화를 걸었다. 정태수 어르신, 최근에 진료 기록 있나요? 잠시 후 담당 간호사가 대답했다. 예, 2달 전에 대학병원 진료 의뢰서 보내드렸어요. 그 후로 연락이 없으신데 혹시 무슨 일이라도? 가슴이 철렁했다. 마을로 달려간 그녀는 노인의 집 문을 두드렸다.
대답이 없었다. 문이 열려 있었다. 들어가 보니 노인은 마루에 쓰러져 있었다. 어르신, 급히 119에 전화를 걸었다. 병원 응급실, 의사가 나와 말했다. 보호자분이세요? 환자분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췌장암 말기로 보이는데 치료를 전혀 안 받으셨네요. 가족분 연락처 아세요? 젊은 여성은 망설이다 고개를 저었다. 미국에 있는 아들의 연락처는 몰랐다. 노인이 깨어났을 때 젊은 여성이 옆에 앉아 있었다. 혜진아, 어르신,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아프시면 말씀하셔야죠. 미안하다.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어. 아드님한테 연락해야 해요. 제발 연락처 가르쳐 주세요.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안 돼. 민수는 이미 날 버렸어. 내가 먼저 버렸으니까. 이제 와서 돌아오라고 할 수 없어. 그래도, 혜진아, 내가 부탁 하나만 더 할게. 내 서랍에 진단서랑 서류 봉투가 있어. 그것 좀 가져다 줄래? 젊은 여성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집으로 돌아간 그녀는 서랍을 열었다. 진단서와 함께 두툼한 봉투가 있었다. 봉투에는 민수에게라고 쓰여 있었고 그 밑에 LA의 주소가 적혀 있었다. 그리고 또 다른 서류를 발견했다. 보험 증권이었다. 생명사망보험, 피보험자 정태수, 수익자 강민수, 보험금 5천만 원. 가입일은 석 달 전이었다. 손이 떨렸다. 어르신이 스스로 보험을 든 거였다. 아들을 위해. 병원으로 돌아온 그녀는 노인에게 물었다. 어르신, 이 보험 맞구나. 민수한테는 비밀이야. 그 애가 알면 안 돼. 왜요? 그 애가 아빠 때문에 돈 받았다는 걸 알면 평생 짐이 될 거야. 그냥 보험금 받으라는 연락만 가게 해줘. 내가 미리 들었다는 건 말하지 말고. 젊은 여성은 울음을 참았다. 어르신은 마지막까지 아드님만 생각하시는군요. 아비란 게 원래 그런 거지. 노인은 창밖을 바라봤다. 병실 창 너머로 가을 하늘이 보였다. 혜진아, 민수한테 연락은 하지 마. 내가 죽고 나서 보험회사에서 연락할 거야. 그때 그 애가 오겠지. 그럼 그때 편지 전해줘. 어르신, 고맙다 혜진아. 내가 있어서 내 마지막이 덜 외롭네. 그날 밤 젊은 여성은 노인의 손을 잡고 밤새 깨어 있었다. 창밖으로 별이 떨어지는 게 보였다. 누군가의 마지막 소원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3주가 지났다. 노인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다. 항암 치료는 거부했다. 이제 와서 뭘 해도 소용없어. 그냥 편하게 가고 싶어. 젊은 여성은 매일 병원에 들렀다. 간병인처럼, 아니 딸처럼 노인을 돌봤다. 어느 날 저녁 노인이 그녀를 불렀다. 혜진아, 내가 마지막 부탁 하나만 더 해도 될까? 네, 말씀하세요. 민수한테 전화 한 통만 하고 싶어. 목소리만 들어도 좋겠어. 젊은 여성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제가 연락처 찾아볼게요. 꼭 찾을게요. 그녀는 아들의 연락처를 찾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미국 교민 커뮤니티, 동창회 대사관까지 알아봤다. 그리고 마침내 LA에서 IT 회사를 운영하는 강민수를 찾아냈다. 손이 떨렸지만 국제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낮고 차분한 남자 목소리였다. 강민수 씨 맞으시죠? 저는 한국 완주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이혜진이라고 합니다. 완주요? 네, 정태수 어르신 아시죠? 긴 침묵이 흘렀다. 제 아버지 말씀이신가요? 무슨 일이세요? 어르신이 많이 편찮으세요. 병원에 계시는데 저는 이미 아버지와 연을 끊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돌아갈 생각 없습니다. 목소리가 차가웠다. 그래도
진짜 마지막 일 수도 있어요. 한 번만 통화라도. 제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는 장례식장에서도 일했습니다. 전 그때 다짐했어요. 다시는 그 사람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겠다고. 하지만 죄송합니다만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뚝. 전화가 끊겼다. 젊은 여성은 주저앉았다. 어떻게 어르신께 말씀드려야 할까? 병실로 돌아갔을 때 노인이 물었다. 민수 찾았니?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해요, 어르신. 제가 연락처를 찾지 못했어요. 거짓말이었다.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그래. 그럴 줄 알았어. 괜찮아. 노인은 담담하게 웃었다. 하지만 눈가가 축축했다. 그날 밤 젊은 여성은 다시 아들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강민수 씨, 제발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어르신이 정말 얼마 안 남으셨어요. 평생 후회하며 사실 겁니다. 아버지께서 당신을 얼마나 그리워하시는지 아신다면. 이메일을 보내고 복도에 앉아 밤을 새웠다. 다음 날 새벽 이메일 답장이 왔다. 제가 왜 후회해야 합니까? 아버지는 평생 저를 외면했습니다. 이제 와서 불쌍한 척 하지 마세요. 그녀는 울컥했다. 화가 났다. 답장을 보냈다. 당신 아버지는 당신을 위해 사망보험까지 들었어요. 자신이 죽으면 당신이 받게. 당신을 미워한 게 아니에요. 사랑한 거예요. 제대로 표현 못한 것뿐이에요. 1시간 후 전화가 울렸다. 보험이요? 아들이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네. 당신 명의로 수익자가 되어 있어요. 어르신이 3달 전에 가입하셨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르신은 아프다는 걸 아시면서도 치료는 안 받으시고 당신을 위해 보험을 드셨어요. 당신한텐 짐이 될까봐 연락도 안 하시고. 아들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제가 뭘 한 거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제발 오세요. 어르신은 당신 목소리만 들어도 좋다고 하세요. 지금 바로 비행기 알아볼게요. 전화가 끊어진 후 그녀는 병실로 뛰어들어갔다. 어르신, 민수 씨가 온대요. 한국으로 온대요. 노인은 눈을 크게 떴다. 정말? 네. 이틀 후에 도착하신대요.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내가 민수를 볼 수 있는 거구나. 네, 어르신. 그때까지 꼭 버티셔야 해요. 약속하세요. 그래. 버텨야지. 내 아들 얼굴 봐야지. 그날부터 노인은 희망을 되찾은 듯 보였다. 밥도 조금씩 더 먹고 물도 마셨다. 혜진아, 내가 민수 보면 뭐라고 해야 할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씀하시면 돼요. 그래. 사랑한다고 해야지.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이틀이 빠르게 지나갔다. 아들이 도착하는 날 젊은 여성은 공항으로 마중을 나갔다. 입국장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나왔다. 노인과 닮은 얼굴이었다. 42의 남자는 피곤한 얼굴로 서 있었다. 강민수 씨죠? 네. 어서 오세요. 어르신이 기다리세요. 차 안에서 남자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창밖만 바라봤다. 병원에 도착했다. 남자는 병실 문 앞에서 멈췄다. 무섭네요. 괜찮아요. 어르신은 그저 당신을 보고 싶어 하실 뿐이에요. 남자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문을 열었다. 침대에 누운 노인. 남자는 그 모습을 보고 멈췄다. 15년 전 기억 속의 아버지는 건장하고 무서운 사람이었다. 그런데 지금 눈앞의 사람은 너무 작고 여리고 늙어 있었다. 아버지, 노인이 눈을 떴다. 아들을 봤다. 민수야. 목소리가 떨렸다. 아들은 다가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뼈만 남은 손이었다.
아버지, 제가 왔어요. 민수야, 너무 늦게 불러서 미안하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15년의 시간이 그렇게 녹아내렸다. 아들은 병실 의자에 앉아 아버지를 바라봤다. 수액이 연결된 손, 산소호흡기를 낀 얼굴. 이 사람이 정말 자신의 아버지인가 싶었다. 아버지, 왜 진작 연락 안 하셨어요? 노인은 미소를 지었다. 너한테 짐이 될까봐. 넌 이미 내 인생을 잘 살고 있을 텐데. 늙은 아비가 병들었다고 전화하면 부담될까봐. 그래도 미안하다, 민수야. 아빠가 내 어릴 적에 잘못했던 거 다 알아. 엄마 아플 때도 내가 힘들 때도 난 회사 일만 했지. 그게 옳은 줄 알았어. 돈을 벌어야 가족이 행복할 줄 알았거든. 아들은 고개를 숙였다. 저도 이해해요. 아버지 세대는 다 그렇게 사셨잖아요. 가족을 위해 희생하신 거죠. 아니야. 그건 변명이야. 진짜 이유는 아빠가 겁쟁이였기 때문이야. 감정 표현하는 게 무서웠어. 사랑한다, 미안하다, 그런 말하는 게 약한 사람처럼 느껴졌거든. 그래서 일로 도망쳤어. 아들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래도 아버지는 저를 키워주셨잖아요. 대학도 보내주시고 돈으로 대신한 거지. 진짜 필요한 건 아빠의 시간이었는데 난 그걸 주지 않았어. 둘은 한참 침묵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다.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버지, 혜진 씨한테 들었어요. 보험 가입하셨다고. 노인의 얼굴이 굳었다. 그건 왜 그러신 거예요? 제가 아버지 돈 때문에 오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니야, 민수야. 그게 아니라. 노인은 말을 잇지 못했다. 아들이 오해할까봐 두려웠다. 아빠는 그냥 죽고 나서도 너한테 뭔가 남겨주고 싶었어.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아빠 역할인 것 같아서. 아버지, 저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필요해요. 노인은 아들을 바라봤다. 눈물이 흘렀다. 민수야,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내가 어릴 때 안아주지 못해서,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해서, 엄마 장례식 때 너를 위로하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아들은 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다. 저도 미안해요, 아버지. 15년 동안 연락 안 하고, 화만 내고, 철없었어요.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아버지, 이제 화해해요. 남은 시간 동안이라도 제대로 된 부자가 되어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고맙다, 민수야. 다음 날부터 아들은 병실을 떠나지 않았다. 밤낮으로 아버지 곁을 지켰다. 노인은 아들에게 과거 이야기를 들려줬다. 아들이 태어났을 때의 기억, 처음 걸음마를 했을 때, 유치원에서 그림을 그려왔을 때, 넌 그림을 참 좋아했어. 근데 아빠가 그림 그려서 밥 먹고 사냐고 했지. 그 후로 넌 그림을 안 그렸어. 미안하다. 괜찮아요, 아버지. 저 지금도 취미로 그림 그려요. 주말마다. 정말? 네. 언젠가 아버지 초상화 그려드리고 싶었어요. 이제라도 그려도 될까요? 노인은 환하게 웃었다. 그래, 그려줘. 아빠가 제일 가지고 싶었던 선물이야. 아들은 병실에서 아버지의 얼굴을 스케치하기 시작했다. 주름진 얼굴, 힘없는 눈, 하지만 그 속에 담긴 따뜻함. 그림을 그리며 아들은 깨달았다. 자신이 아버지를 얼마나 닮았는지. 무뚝뚝한 성격, 감정 표현의 서툰 모습까지. 아버지, 저도 아버지처럼 살고 있었어요. 일에만 파묻혀서 아내랑 아이들을 소홀히 하고. 넌 아직 늦지 않았어.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해. 아빠처럼 후회하지 마. 네, 그럴게요. 일주일이 지났다. 노인의 상태는 조금씩 나아지는 듯 보였다.
아들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힘이 생기는 듯 했다. 어느 날 저녁 노인이 아들에게 말했다. 민수야, 집에 가서 서랍 좀 열어봐. 거기 편지가 하나 있어. 편지요? 응. 아빠가 너한테 쓴 거야. 원래는 아빠 죽고 나서 주려고 했는데. 지금 읽어줘. 직접 듣고 싶어. 아들은 집에 다녀와 편지를 가져왔다. 봉투를 열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민수야, 아빠다. 15년 동안. 편지를 읽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다. 중간중간 말을 잊지 못했다. 편지에는 노인의 진심이 담겨 있었다. 후회, 미안함, 그리고 끝없는 사랑. 편지를 다 읽었을 때 둘은 울고 있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아니야, 아빠가 고맙지. 돌아와줘서. 그날 밤 노인은 처음으로 편하게 잠들었다. 아들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지켰다. 창밖으로 달이 떠 있었다. 15년 만에 그들은 진짜 가족이 되었다. 한 달이 지났다. 의사들도 놀랄 만큼 노인의 상태는 안정되었다. 암은 여전했지만 통증은 줄었고 식사도 조금씩 할 수 있었다. 기적이에요. 보통 2단계에서는 급격히 악화되는데 어르신은 오히려 좋아지셨어요. 정신적 안정이 큰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아들은 회사를 정리하고 한국에 머물기로 했다. 아내와 아이들도 곧 올 예정이었다. 아버지, 저희가 한국에서 살려고요. 아버지 모시고. 아니야, 민수야. 넌 내 인생을 살아야지. 아버지가 제 인생이에요. 이제 깨달았어요. 가족이 제일 중요하다는 걸. 노인은 아들의 손을 잡았다. 고맙다, 아들. 퇴원하는 날 젊은 여성이 찾아왔다. 어르신, 정말 좋아 보이세요. 다 혜진이 덕분이지. 내가 민수한테 연락 안 했으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두 분의 사랑이 만든 기적이에요. 노인은 젊은 여성에게 봉투 하나를 건넸다. 이건 작은 후원금이야. 내가 마을 어르신들 돌보는 데 써. 어르신, 이건 받아. 돈은 이렇게 쓰라고 있는 거야. 사람을 살리는데. 젊은 여성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숙였다. 집으로 돌아온 노인은 마루에 앉았다. 감나무를 바라봤다. 겨울이 왔지만 감 하나가 여전히 매달려 있었다. 민수야, 저감 좀 따줘. 네, 아버지. 아들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감을 땄다. 두 사람은 그 감을 나눠 먹었다. 달다, 민수야. 정말 달아요, 아버지. 그들은 마당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다. 아버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 보험 말이에요. 그거 정말 제가 받아도 되는 건가요? 노인은 잠시 망설이다 웃었다. 사실은 말이야. 노인은 진실을 말하기로 했다. 그 보험 아빠가 가입한 게 아니야. 네? 그럼 내가 가입한 거야. 내 이름으로. 아들은 눈이 커졌다. 제가요? 무슨 말씀이세요? 석 달 전, 넌 한국에 온 적 있지? 출장으로. 그때 아빠한테 들렀었어. 기억 안 나? 아들은 기억을 더듬었다. 그러고 보니, 맞다. 석 달 전 서울 출장 때 잠깐 들렀었다. 그때 넌 아빠한테 서류 하나 주면서 서명해달라고 했지. 혹시 모르니까 아버지 이름으로 보험 하나 들어두세요라고. 아, 맞다. 아들은 기억했다. 그때 자신이 아버지를 위해 보험을 준비했었다. 만약을 대비해서 그 보험, 내가 매달 보험료 내고 있었어. 아빠는 나중에 서류 정리하다가 알았지. 내가 날 걱정하고 있었다는 걸. 아들은 얼어붙었다. 그럼 혜진 씨가 말한 건 내가 부탁한 거야. 혜진이한테 거짓말을 시킨 거지. 내가 돌아올 핑계가 필요했거든. 아버지,
미안하다, 민수야. 거짓말로 너를 불렀어. 하지만 그게 아니었으면 넌 안 왔을 거야. 아빠는 널 보고 싶었어. 마지막으로 아들은 울음을 터뜨렸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진작 연락했어야 했는데. 아니야. 아빠가 먼저 연락했어야지. 아빠가 미안하다.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다. 아버지,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민수야. 처음으로 나눈 말이었다. 사랑한다는 말.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식사를 했다. 아들의 아내와 아이들이 미국에서 왔다. 노인은 손자들을 안으며 행복해했다. 할아버지, 다음에 또 올게요. 그래, 자주 오너라. 밤이 되고 모두가 잠든 후 노인은 혼자 마루에 나왔다. 별이 총총했다. 여보, 보고 있소? 우리 민수 돌아왔소. 이제 아빠 역할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소? 바람이 살랑 불었다. 노인은 눈을 감았다. 평온했다. 다음 날 아침 노인은 일어나지 않았다. 아들이 깨웠지만 대답이 없었다. 아버지, 아버지. 의사가 왔다. 진맥을 짚어보고 고개를 저었다. 돌아가셨습니다. 편안하게 가셨어요. 아들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울었다. 아버지, 너무 빨리 가셨어요. 이제야 시작인데. 장례식장.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마을 사람들, 젊은 여성, 보건소 직원들. 모두가 말했다. 좋은 분이셨어요. 아들은 영정사진 앞에 앉아 있었다. 아버지가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자신이 그린 초상화를 사진으로 만든 것이었다. 3일장을 마치고 아들은 아버지의 방을 정리했다. 서랍에서 일기장 하나를 발견했다. 마지막 장을 펼쳤다. 민수야, 아빠는 행복했다. 너를 다시 만나서 사랑한다고 말해서 안아줄 수 있어서. 아빠의 마지막 한 달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 고맙다, 아들아. 너는 아빠의 자랑이다. 너는 아빠보다 더 좋은 아빠가 되어라. 사랑한다. 아들은 일기장을 꼭 껴안고 울었다. 그날 오후 아들은 아버지가 살던 집 마루에 앉았다. 햇살이 따뜻했다. 감나무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아버지, 저 이제 알았어요. 사랑은 표현하는 거라는 걸, 늦기 전에 말하는 거라는 걸. 저도 이제 제 아이들한테 매일 말할게요. 사랑한다고. 아버지처럼 후회하지 않을게요. 바람이 불었다. 나뭇가지가 흔들렸다. 아들은 아버지가 남긴 수첩을 폈다. 마지막 장에 적혀 있었다. 진짜 부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함께한 시간이다. 진짜 성공은 명예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의 미소다. 아들은 그 말을 가슴에 새겼다. 그리고 결심했다. 아버지가 못다한 삶을 자신이 이어가겠다고. 사랑을 표현하고 시간을 나누고 후회 없이 살겠다고. 햇살이 마루를 가득 채웠다. 아들은 눈을 감고 미소 지었다. 아버지, 사랑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그의 미소 위로 햇살이 포근하게 내려앉았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가을 햇살 아래서 시작된 이야기는 겨울을 지나 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사랑은 늦어도 괜찮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